안녕하세요.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내 자녀의 아빠 박용수입니다. 저는 오늘 경영 컨설턴트로서 창업, 비즈니스 이런 주제로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직장을 다니거나 또는 사업을 시작하거나 어느 시점이 되면 우리가 창업을 계획하게 됩니다. 그때 창업을 할 때 어떻게 진행해야 될까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저는 먼저 제 고객의 경우를 들어서 창업에서의 중요한 점들을 한번 설명하려고 합니다. 먼저 창업을 계획한 저희 고객은 단백질 보충제를 만드는 회사의 엔지니어였습니다. 또 그리고 그 고객의 부인은 SNS 마케팅을 하는 사람이었고요. 이 분들은 회사를 다니면서 창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창업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고민한 것은 개인 사업자로 할 거냐, 법인 사업자로 할 거냐였습니다. 주변에서 들리는 소식으로는 개인 사업자가 참 편하다고 하고 또 법인 사업자로 하자니 자본금도 좀 걱정이 되고 또 향후의 관리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본인들이 향후에 개발해서 제조할 제품을 생각하면 법인으로도 생각을 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으로 할까 법인으로 할까 또 개인을 하다가 법인으로 합병을 할까 개인을 폐업하고 할까 이런 여러 고민들을 저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저는 차분히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일반적 얘기를 해드렸고 그 가운데서 두 분의 상황에 맞춰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첫째, 개인 사업자는 과거에는 그렇지만 그냥 본인의 이름, 사업자 이름으로 그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자본금도 필요가 없고 그냥 개인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과거와는 달리 개인 사업자도 사업용 통장을 만들어야 되고 그 통장으로만 거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한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여기서 일정 매출은 연 한 1억 정도의 매출입니다. 경우에는 회계의 의무도 있고 장부도 만들어야 되고 또 세무서에 조사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소득세를 낼 때 소득세 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40%에서 50% 사이에 있기 때문에 소득의 많은 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됩니다. 물론 비용은 다 공제하기 때문에 세금은 많이 안 낼 수도 있지만 세금을 많이 안 낸다는 얘기는 회사가 그만큼 이익이 없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자신의 회사의 가치를 낮추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개인 사업자뿐만이 아니라 이제 법인 사업자를 생각할 때 가장 많은 오해가 아직도 법인 사업자는 등기 이사나 여러 요건이 까다롭고 자본금이 5천만 원이나 이렇게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법인 사업자는 법적으로는 100만 원 이상이고 단 한 명의 사내 이사만으로도 법인 사업자를 창업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인 사업자를 하면 좋은 장점은 일단 법인세가 세율이 최대 구간에서 2억이 넘어도 22%고 보통은 11% 구간에 속하기 때문에 쉽게 이익을 회사에 유보할 수가 있습니다. 또 법인 사업자를 함으로 인해서 자기는 지분만큼의 책임을 주는 주식회사가 되기 때문에 경영자의 부담도 적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부의 많은 중소기업 창업, 청년 창업 자금의 평가에서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저희 고객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작년도 얘기인데 작년도 11월에 창업을 하면 1년이 되는 겁니다. 한 달만 지나면요. 억울한 거죠. 1년이 더 지나면 뭐 창업한 지 업력이 많아지니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든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본인이 그 예전부터 다니던 회사에서 판매하던 제품을 유통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했고 바르게 법인을 내고 싶었습니다. 근데 마음으로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내가 법인 준비가 너무 안 되니까 개인으로 사업자를 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창업의 시기에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때 이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이런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그 요건이라든지 세금의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자문을 차분히 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분들은 개인 사업자를 거쳐서 법인을 가지 않고 법인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물론 개인 사업자를 내서 좋은 점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상당히 큰 치킨 회사인데 매출이 500억이 넘어가는데도 개인 사업자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거는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여러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지만 상당히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되고 또 많은 그런 혜택을 못 받는다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를 제조나 지식 서비스 같은 또 매출이 어느 정도 연간 1억 이상 발생하는 사업을 할 때는 법인 사업자로 진행을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법인 사업자로 진행을 하면서 개인 사업자 동일하게 이분들은 또 하나 고민을 하게 됩니다. 사무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요새 사업자 내실 때 사무실 쉽게 구하실 수 있죠. 먼저 내가 사는 집, 아파트에 주소를 둘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인터넷으로 유통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아주 소규모로 진행하실 때 아파트에서 주소를 두실 수 있습니다. 또 사무실을 빌리는데 내가 보증금을 적게 내고 소사무실에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시작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 가능한 시작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사업을 진행할 때 정책자금, 정부가 보증해주는 보증서를 통한 융자, 또는 내가 청년이나 여성이나 또는 전 직장 경력이 있는 그런 분들이 창업을 할 때는 정부에서 많은 지원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받을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겁니다. 최근 들어 정부는 사업자에게 사업할 의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사업자 대표 개인의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정부의 그 보증기관들이나 은행들이 권장을 하기 때문에 회사 자체, 회사 대표이사로서만 그 채무에 대한 보증을 쓰면 되는 겁니다. 과거와 같이 개인이 연대보증을 해서 많은 재산을 날리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심사들이 상당히 까다로워지는데 그 요건 중에 중요한 것이 내 회사가 자본금이 얼마나 돼 있느냐, 자산이 얼마나 있느냐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자본금과 자산에 의해서 나의 보증과 또 좋은 조건의 정책 지원금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소사무실에서 내가 한 3달치 정도나 보증금을 내고 한 100만 원 정도로 내가 월세를 낸다면 이 회사에 대해서는 계속 할 것이라고 확신하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일반화된 얘기고 업종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좀 다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런 상태에서 사무실을 얻을 때 기본적인 요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제 작년도 고객의 경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고객분은 한 5억 정도의 돈을 들여서 김치찜을 제조해서 공급하는 프랜차이즈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분은 자본금을 단지 5천만 원으로만 설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억 5천만 원을 그냥 빌려서 현금으로 주기도 하고 대표가 알아서 챙겼던 거죠.
근데 이 회사는 이제 매출이 어느 정도 일어나서 바로 그 해에 5억 정도의 매출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한 10억 이상의 매출이 예상되는 회사였습니다. 근데 이 회사의 자본금은 단지 5천만 원밖에 없는 거죠. 나머지 공장으로 다 들어간 4억 5천만 원의 돈은 뭐 어떻게 볼 수가 없는 거죠. 잘 잡아야 대표이사 가수금 정도나 돼 있을 텐데 대부분의 세무사 사무실이 그런 사전 정보를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도 잡지 않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그럼 이 회사는 대표가 5억을 들여서 자산과 여러 준비를 해왔는데 이 회사는 실제로는 5천만 원만 갖고 해왔다는 겁니다. 그나마 그 5천만 원도 대부분이 임대보증금으로 잡혀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회사는 자기 돈을 5억이나 들였는데 5천만 원밖에 인정을 못 받는 꼴이 되는 겁니다. 이게 결국 회계의 재무제표상에 이제 연말이 되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경우에 이 회사가 이런 자본금이 적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불이익은 일단 은행이나 또는 정부의 정책기관의 보증서를 통한 은행 대출에서도 많은 불이익을 보게 됩니다. 뭐 적은 금액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또는 금액을 받기가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은 부채를 지게 되지 않습니까? 보통 창업을 하면 한 1억 정도의 돈은 큰 신용상의 이상이 없다면 정부로부터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1억을 받은 돈을 이 5천만 원짜리 회사가 1억을 빌리면 쉽게 얘기하면 5천만 원이 1억이니까 부채가 200%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회사가 처음부터 5억 자본금을 잡았다면 1억을 써도 부채 비율은 상당히 낮은 형태가 되는 거죠. 이것처럼 자본금을 또 회사에 내가 쓴 돈을 자본화시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들을 왜 잘 못하느냐? 그것은 여러분들이 회사를 하면서 어느 정도가 되면 기장이란 걸 맡기게 됩니다. 또 회계사가 하는 회계법인이 하거나 또 세무사가 하시는 세무사를 통해서 지인을 통해서 주로 소개를 받고 또는 자기 주변의 지인들에게 자기 회사를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매달 증빙을 쓰고 그 증빙을 보내주거나 홈택스에서 카드나 세금계산서를 집계해 갖고 결국은 우리가 말하는 재무제표, 자산을 나타내는 재무상태표, 손익을 나타내는 손익계산서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걸 만들 때 처음부터 회계사와 협의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돼야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책자금, 또 회사의 미래를 위한 좋은 투자자금, 이런 자금들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제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또 사무실에 대해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경영 컨설턴트로 특히 중소기업을 많이 컨설팅을 합니다. 회사를 처음 만드는 단계부터 만들어진 회사에서 필요한 자금을 대주는 경우도 있고요. 또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는 중견기업에서 재무를 자문하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제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많은 현장에서의 경험과 또 그 경험상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한 15분 정도씩 짚어가는 그런 유튜브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에 이어서 다음에는 회사의 자금 조달 이 분야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금을 회사가 조달한다. 회사의 자금의 조달은 자본금과 또 차입금, 빌리는 거죠. 이 두 가지로 크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창업부터 내 회사가 성장하는 단계별로 자금에 대한 조달에 대한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날이라 어색하고 또 준비된 것도 많지 않지만 제가 현업에서 한 30년 이상 얻은 그런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과 이렇게 소통하게 돼서 기쁩니다. 저는 이제 우리 내 자녀에게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